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요즘 말이죠. 보수 혹은 우파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가보면요. 탄핵 기각설이 아주 이제 폭풍처럼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대통령 직무 복귀한다. 탄핵 기각이다라는 희망 메시지인데요. 단순히 희망회로 희망 고문이 아니고 이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나 말이죠.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너무도 상황이 다르다. 일단요, 최근에 일어났던 헌재 내 분위기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헌재가 이상하다.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생각하죠. 더욱이 현재 재판관들이 전부 세컨폰, 업무폰이라고도 하죠. 그걸 다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재판관들이 과연 그 세컨폰이 왜 필요할까요? 그걸 보면 이거 짜고 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시각의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말이죠. 지금 현재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이슈들 중에 최근에 일어났던 일만 딱 놓고 보면은 이거 뭔가 있다. 그 최근에 헌재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면요. 가장 이제 뚜렷한 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관련해서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들이 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이 내용을 일단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예를 따라서 4대 4가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없지 않아 있었죠. 그렇지만 그 후에 말이죠. 헌재가 TF팀의 시나리오 여기도 터지고 그걸 민주당이 사전에 공작을 다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미 한덕수 총리도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재판관들 중에 한 명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원래 6대2였었는데 5대3으로 지금 기각이 유력하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한덕수 탄핵 평의에서 구체적으로 정정미를 이야기하는데요. 정정미가 최근에 와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5대3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파다합니다. 이거는 소스가 여러 곳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 이야기를 하는 곳은 여러 곳이에요. 적어도. 그리고 두 번째, 그 정정미는 그동안 문재인 쪽으로 조금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언급될 수 있는 문재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우리법 연구회 이런 그 출신이 아니에요. 정정미는. 문제는 많습니다. 문제는 많고, 좌편향적인 어떤 그런 요소는 있지만 조금 덜하죠. 농도가.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등등에 완전히 내놓고 그냥 설치는 저들 좌빨 카르텔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조금 이렇게 차별화하는 조금 분리하는 듯한 그런 어떤 스탠스로 지금 돌아섰다라는 게요.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통령을 직무 복귀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정정미 같은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돌려세우기 위한 그런 거대한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한덕수 총리가 5대3 나와서 만일에 직무 복귀하게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어떤 선거도 상당한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요, 한덕수 총리권이 이렇게 꼬이게 되자 특히 이제 국회 쪽 정청래가 그동안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한덕수 총리도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수사 기록인데요. 그것을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2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검찰이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찰도 그래서 말이죠. 현재 탄핵 세력하고 함께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견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재판관 8명 중에 어쨌거나 김형두가 현재는 재판 관들 중에는 제일 뭐랄까 대표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권한 대행인데요.
소장 권한 대행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윤 대통령과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꽤 있었다. 그래서 은근히 차기 대법원장을 기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법조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명하면서부터 이게 다 깨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적개심을 어느 정도 품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영배가 혼자 민주당하고도 연결된 어떤 카르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문영배 본인이 뭔가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윤 대통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다수의 재판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 상당히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제 이런 어떤 진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문영배 하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TF, 팀 대본 언급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언급한 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이게 문영배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부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알려지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관들을 보조하는 재판 연구원들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그 이제 사무처 직원들 이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을 터뜨려서 우리 입장을 곤란하게 하느냐 이거죠. 문영배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했다. 왜 우리를 걸고 넘어지느냐 이런 이야기라는 건데요. 그야말로 여론 몰매 때문에 이들이 지금 심대하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현재 많은 탄핵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한덕수 총리 윤 대통령 순으로 이어지는 이 탄핵 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저들이 원래는 속전속결로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요. 100일을 넘기지 않고 다 끝냈거든요.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한 2달쯤에 그냥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이제 그 시점을 넘겼죠. 이제 그거는 달리 말하면은 꼬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부가. 옛날처럼 일사천리로 뭐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지금 세가 몰리지 않았다, 표가 몰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TF팀 언급 자체도 지금 악재로 작용하면서 현재 내부가 일방적으로 문영배 주도로 지금 가는 것이 지금 저지되고 있다. 힘들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견해들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선거도 늦춰졌고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것도 지금 딜레이 되고 있고 윤 대통령 건도 늦어도 14일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죠. 14일에는 선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만 이것 또한 지금 현재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만일에 더 늦춰질 수만 있다 그러면요. 이건 대박입니다. 윤 대통령은 거의 기각으로 각하로 직무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떠돌고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현재 5대3이 아니고 4대4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관측들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 탄핵 선고가 언제 이제 이렇게 일어날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견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보면요. 만역 임명을 놓고 어떤 강도로 밀어붙이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만역 임명에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사활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로 인식하고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만약 임명을 위해서 발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민주당이 현재 6명을 못 맞춘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6명을 못 맞췄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 겁니다. 만약 임명에 대해서 강도가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만약 없어도 괜찮다라는 게 대세였었어요. 심지어는 뭐 8명으로 가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야권에서 나왔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만약 임명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 있어서 선거에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임명되느냐 임명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변수가 지금 맞물려 가지고 헌재 내부가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죠. 헌재가 난리 났다라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난리 난 겁니다. 지금 이게 만일에 뒤집어지고 실패할 경우에 그야말로 이것은 반전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정말 부정선거 카르텔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손을 볼 것으로 보는데요. 자, 그리고 현재 최성목 대행이 말이죠. 치고 빠지는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헌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이제 만약 임명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 가지 어떤 자기 나름의 권한을 10분 활용해서 줄 듯 말 듯 이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민주당을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얘가 달았죠. 이것 또한요 상당히 이제 허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요 현재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같은 이런 우리법 연구의 3위는요, 그 이재명의 그 2심 재판,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요거보다도 먼저 윤 대통령을 탄핵 인용시키려고 지금 여기에 지금 모든 걸 걸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내부에서 지금 상당히 엇박자를 내면서 힘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대로 그냥 탄핵 선고 들어갈 경우에는 6명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들이 원래 맞춰놓은 일정대로 이 스케줄대로 시나리오대로 지금 안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이 언제입니까? 26일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26일이거든요. 그래서 문영배 등은 26일 이전에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4일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 늦출 수만 있으면은 이제 게임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하는 모드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에요. 이재명 2심이 먼저냐, 윤 대통령 선거가 먼저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현재 내부가 이런 식으로 뒤흔들리고 있다. 그들이 정해놓은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찢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잘하면은, 대통령이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간다. 지금 지지율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보십시오. 50%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많고, 뭐 49, 48점 몇, 뭐 50 조금 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여론조사는 조사해놓고도 발표 안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그게 뭐 60 가까이 나왔다, 60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확인된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요, 이렇게 되면은 그 중에, 그 좌파색이 약한 그리고 좀 소위 말해서요 민주당과 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어떤 그런 재판관들은 자연스럽게 공정한 어떤 판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에 의거해서요 제대로 양심적으로 정의롭게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의로운 재판관 3명 혹은 4명이 드디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4대4 혹은 5대3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게 세가 한쪽으로 몰린다 싶으면은 대통령이 직무 복귀한다라는 전제가 생기면은 글쎄요, 그쪽은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탄핵 인용이 3명, 반대로 3대5라든가, 뭐 4대4,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정말 엄청난 일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공유할 때는, 물론 소스가 어느 한 곳일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서 나오는 소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취합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대체적으로 법조인들도 지금 12.3 계엄 직후 약 한 달 혹은 보름 사이에 그때 여론과 지금은 너무도 뒤집어져 있어서 그들 스스로도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만 이런 때 말이죠. 한쪽으로 힘을 쫙 실어주면 완전히 대통령 살아납니다. 100%입니다. 현재가 지금 주의하는 주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는 민주당의 입장, 국민의힘 입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국민의힘만 대통령 구하자 쪽으로 와주면은 뭐 그냥 이것은 게임이 이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관측 혹은 분석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